안녕하세요. 한국화 작가 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화 작가 신승훈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작품은 부드러운 시정, 즉 시적인 정치를 표현한 장르입니다. 양창보 화백만이 가진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모든 표현에 화가의 마음을 투명한 특별한 그림, 그 정체는 그 정체는 바로 문인합니다. 문인합니다. 문인화는 기법에 얽매이지 않고 형태에 자세히 표현하는 것에 치중하지 않는 사이를 중시하는 그림입니다. 소재에 따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세 개의 작품 속에 담겨진 의미를 찾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시선에 들어오는 닭에 대한 작품부터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양창보 화백의 닭 그림은 발목과 몰골법으로 닭의 기운 생동함을 표현한 작품으로 닭의 눈빛과 다리 표현에 살아있는 듯 생동감을 볼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닭을 싱성스럽고 성스러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 닭은 5가지의 덕을 지녔다고 하는데요. 닭벼슬에서 문, 발톱에서는 무, 용감하게 싸우는 데서 용, 먹이를 나눠 먹는다고 해서 인, 때에 맞춰 새벽을 알린다고 하여 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12간지 중에 10번째 동물로서 서쪽 방향을 지키는 신이라고도 합니다. 작품을 보시면 닭 2마리가 보이는데요. 닭 벼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탉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빠 닭과 아들 닭으로 보여지는데 그 아빠 닭은 양창보 화백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지금 세상을 한 발 뒤지는 아들의 모습에 뒤에서 걱정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 뒤를 보면 울타리가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단묵으로서 닭과의 거리감과 공간감을 만들어내면서 가족의 울타리 같은 느낌도 들게 합니다. 마치 공기 원근법이 들어간 것처럼 그 사이에 그 공간에 표현이 잘 돼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양창보 화백님의 그 화면을 위에 화면을 적게 그리면서 가득 채우는 그 느낌과 밑에 사유의 공간인 여백을 두는 게 풍경화에서도 보여지듯이 문인화에서도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면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은원과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작품으로 보입니다.
다음 작품은 연이라는 작품인데요. 연꽃에 줄기가 일필로 그려져 있고 먹빛의 기운 생동함이 함께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밑에 있는 나무의 줄기로서 뻗은 모습이 마치 바람에 한 올 한 올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과, 그리고 오리를 작게 그림으로써 멀리 있는 느낌도 보여주는데요. 그 안에 있는 공간감이 특출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림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연꽃은 더러운 물속에서 자라나 깨끗한 꽃을 피운다는 식물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군자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오리는 좋은 성적으로 과거 시험에 장엄급제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연꽃 위의 고추잠자리는 새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오리가 연꽃 위에 앉아있는 고추잠자리를 바라다 보는 것은 아마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낙관을 오른쪽에 넣은 이유는 오리의 시점 방향이 지금 잠자리 쪽으로 향해 있는데, 낙관이 왼쪽에 있어 버리면은 시야를 그 오리가 바라보는 시야 쪽으로 감상자들은 낙관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낙관을 오른쪽에 넣은 것 같습니다. 작품을 보시면 오리와 연꽃 위에는 여백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백 안에 물이라는 가상의 사유의 공간을 넣어서 감상자의 마음에 따라 무한히 사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의도적으로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작품을 받는 이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세상에 나아가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이 세 작품을 보듯이 똑같은 구성애가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흑염소 두 마리가 지금 해 앞에 서 있습니다. 흑염소의 발밑에 발목으로 표현된 것은 땅을 형상화한 것 같고요. 상단에 보이는 해와 해에 물든 하늘은 공간감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림의 의미를 보면 해는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삶의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염소의 이미지를 보시면 굳건하고, 그리고 강건한, 그리고 고집이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위쪽에 짙은 녹목으로 그려진 흑염소는 아버지 위엄이 느껴지고, 앞쪽에 단목으로 그려진 흑염소는 어린 자식으로 보여집니다. 그 또한도 재밌는 게 뭐냐면 뒤에 있는 아버지의 발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식의 사랑이 더 보이기 위해 더 강조했다고도 볼 수 있는 구도적인 걸로 보이고 있고요. 뒤에 보이는 해의 느낌은 또 희망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세상을 나아가는, 그리고 뒤에서 받쳐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을 받는 이가 삶의 지혜를 갖고 세상에 나아가 큰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과 묵묵히 자기의 길을 잘 가도록 하는 마음과 역경 속에서도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진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문이나 세점을 감상해 보았는데요. 각박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내리사랑, 가족애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양창보 화백님이 아들에게 준 그림들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작품 속에 오롯이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산수화부터 오늘 살펴본 문인화까지 양창보 화백님의 작품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신 작가님, 작가님은 어떤 작품이 기억 남으세요? 작품마다 매력이 달라서 하나를 고르기 어려운데요. 도청에 걸려있던 한라산 조망도는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이 웅장하게 다가와서 좋았고요. 도의에 걸린 영주십경은 물론 실제 풍경들을 바탕으로 그려진 작품이지만 양창보 화백님만의 생각과 해석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고은 작가님은요? 저는 시청에서 봤던 북군 십경 병풍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양창보 화백님이 제주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봤던 문인화도 제주만큼이나 사랑하는 존재, 가족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 따뜻했습니다. 문해관에 걸린 서귀포 해안과 시청별관에 본 삼이약, 그리고 현대미술관 수장고에 있던 북군 십경도를 잊을 수가 없네요. 모두 제주도를 대표하는 기관과 장소에 걸려 있으니 꼭 한번 직접 찾아가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장한 크기에 한 번, 거침없는 필력과 하풍에 또 한 번, 거기에 작품에 주는 먹먹한 감동까지 장단컨대 무조건 3번은 감탄을 쏟아낼 겁니다. 네, 그럼 우리도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이 났습니다. 작품에 구멍이 날 만큼 바라보고 또 열심히 공부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아쉬움이 커요. 훗날 양창보 화백님께 혼나지는 않겠죠? 저도 걱정은 되는데요. 은사님이라면 분명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어깨를 다독여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잖아요.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네, 그럼 저 그렇게 믿고 본업의 한국화가로 돌아가 작품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저도 이 기회를 양분 삼아 스승님께 누가 되지 않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화가 호암 양창보, 그의 작품 세계로 떠난 여행 즐거우셨나요? 그럼 저희는 다시 한국화가로 돌아가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